고산자 캠퍼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부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고산자 캠퍼스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인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 장소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산자 캠퍼스는 기존의 고산자 캠퍼스는 말 그대로 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죠.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대학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일 수도 있고 중학교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사회를 구성합니다. 고산자 캠퍼스 자체가 하나의 사회입니다. 사회에 참여죠. 고산자라고 하는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고산자 캠퍼스의 목표인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지향하는 철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 판단에서도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대학들과는 몇 가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기술적인 측면은 실시간성이죠. 그러니까 모든 질문과 답변이 실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특히 아이패드가 고산자 캠퍼스를 학습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단말기입니다. 근데 아이패드는 2011년이죠. 2011년은 아이패드가 기본적인 단말기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2012년 이후는 OLPC 태블릿입니다. 지금 OLPC 태블릿이 2011년 1월 기준으로 시제품이 마블사에서 제작이 되고 있죠. OLPC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서 아이패드를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애플과 OLPC, MIT 이런 쪽으로 우리가 연관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사교, 친목, 온라인 마케팅 이런 쪽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셜 네트워킹 자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될 수가 있죠. 새로운 사회 건설의 틀, 기초가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입니다.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이 그렇게 싸이월드와 같이 그냥 1촌 맺기, 2촌 맺기 하는 유아적인 수준이죠. 유아적인 수준을 거쳐서 이제 페이스북과 같은 제법 중고등학교 수준을 거쳐서 지금 이제 아마 2011년부터 구글에서 새로운 소셜 네트워킹 같은 관련된 서비스를 시작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구글이 새로운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을 하나 구성을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소셜 네트워킹 관점에서 재구성해서 새로이 설계를 해서 새로이 제공을 한다는 의미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산자 캠퍼스가 운영되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은 싸이월드를 유치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아가는 것이 페이스북이 중고등학교 수준, 중고교 수준이죠. 중고교 수준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2011년 정도에서 이제 시작되는 구글 서비스죠. 구글의 서비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자체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페이스북과 같은 어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구성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기존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지메일도 있고 피카사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소셜 네트워킹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대학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학 수준. 그러니까 비유란 겁니다. 비유.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이 성장하는 과정이죠. 이걸 어린이라고 할까요? 어린이고
청소년이라고 하죠. 청소년 수준. 구글 서비스가 이제 거의 성인 수준으로 성장한, 기술적인 수준이 성인 수준으로 성장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2011년이 상당히 재밌는 해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수준이 아니라 구글 수준의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에 기초한다는 것이 우리 고산자 캠퍼스가 기존에 있는 온라인 대학이라든가 뭐 사이버 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버 대학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기존의 사이버 대학이나 뭐 온라인 대학이나 이러한 것들은 싸이월드 수준이죠. 그 어린이 수준의 온라인 시스템이고, 페이스북 수준까지도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인데, 우리 고산자는 페이스북을 지나서 바로 구글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럼 구글 수준의 서비스는 뭐냐니까,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은 뭐냐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 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동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메일을 주고받거나 여러분들의 뭐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이러한 것들, 모든 활동,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우리 고산자 캠퍼스이고, 그리고 이제 가치 지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기존의 대학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기존의 대학은 첫 번째는 진입 장벽이 있죠. 지금 서울대학이나 카이스트를 아무나 뭐 원하온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산자는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비용 측면인데 상당히 이건 비용 측면은 뭐 가치 지향이라고 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관점인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비용이 굉장히 적죠. 저비용이죠. 초저비용입니다. 초저비용. 기존의 대학 같은 경우는 연간 학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산자 캠퍼스는 그것의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 수준에서 전공,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 뭐 여러분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하는 거면 의사나 변호사 전체 과정을 1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수준으로 학습할 수 있는 모든 커리큘럼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법적인 관점도 있죠. 고산자 캠퍼스에 나와가지고 의사 면허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건 법적인 관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별도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법적인 관점에서는 고산자 캠퍼스는 독학사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사 학위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학사 학위를 가지니까 대학원을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에 맞췄습니다. 미국에서 자격증이라고 그럴까요? 뭐 자격증은 자격 부여는 미국 기준에 따른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인회계사를 하고 싶다. 그럼 한국의 공인회계사 시험도 있고 미국의 공인회계사 시험도 있는데, 고산자 캠퍼스는 미국의 공인회계사 시험을 기준으로서 커리큘럼을 짠다는 거죠. 커리큘럼 자체만 미국 기준으로 짜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필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관련해서 학점을 몇 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회계 관련 기업에서 인턴으로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격 기준이죠. 그러한 법적인 기준에서 미국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학점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을 칠 수 있는 필요 학점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필요한 응시 원서도 미국의 각 주별로 달라요. 캘리포니아 다르고 뭐 뉴욕 다르고 다 다른데, 각 주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자격 요건을 갖춰주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드리는 것이 고산자 캠퍼스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회계사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변호사나 의사나 다른 모든 자격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미국 기준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학점을 제공하고 시험, USMLE라고 그러죠. 미국 시험, 미국의 의사 시험, 미국의 의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전 조건들을 갖춰드리죠.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 기준에 맞춰서 모든 법적인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고산자 캠퍼스가 기존의 대학하고도 많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가치 지향적인 부분에서 참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 그러면은 고산자 캠퍼스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뭐 시장 지향이죠. 시장 지향입니다. 시장 지향이 고산자 캠퍼스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페어 마켓 밸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페어 마켓 밸류라고 하는데 이 개념 자체는 공정 시장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도 판단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있죠. 첫째는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출신이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지역에서 나고 자랐느냐. 우리 포항에서 뭐 동지상고 출신이다. 그러면은 엄청 가산점을 주고 우리 소망교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또 엄청 뭐 또 우대를 하고 하는 것이 혈연 지연 물론 가정입니다. 실제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포항의 동지상고 출신들이거나 소망교 출신들을 우대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니까 잡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한 지연과 학연과 혈연의 기초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기존 시스템, 기존의 대학 시스템. 내가 서울대학 출신이다. 내가 서울대 법대 나왔다. 혹은 내가 카이스트 출신이고 우리 동문회가 누구누구가 어디서 근무하고 뭐 어떠하다. 그러한 것들이 기존의 대학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은 고산자 캠퍼스는 철저하게 시장 지향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시장에서 그 사람이 생산한 일련의 가치가 시장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되는지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 중요한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것이 시장 지향이라는 점에서 학연과 혈연과 지연을 별로 패러다임이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대학 시스템이라 그러면 고산자 시스템은 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기술, 지식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 역량과 기술과 지식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죠.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그죠? 시장이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우리 고산자 캠퍼스입니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게 하느냐? 기술적인 측면이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각각 개인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의한 그러니까 성취도 판단이죠. 성취도 판단. 개개인의 학습자가 어떤 과정을 얼마나 이수를 했는지, 아이폰 개발을 학습 과정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시험을 쳐서 이 사람이 아이폰 개발자 과정을 몇 년 동안 공부를 했고 어떤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고 어떤 과목에서 오브젝티브 C 언어에서는 B 학점을 받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이폰 앱을 개발하여 앱스토어에 올려서 얼마의 매출을 올렸고 사용자들의 평가가 어떠했고 그러한 것이 그 사람의 성취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의 대학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즉 학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학점이라는 개념이 없고 시장의 반응이죠.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취도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고산자에서 학위를 제공한다면은 그 학위 학사학위든 특사학위든 현재 뭐 준비 중이긴 합니다만은 학위를 제공한다면은 그 학위를 제공하는 근거는 논문이나 학점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이라는 거죠. 시장에서의 성과가 판단 기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가치 지향점이라고 그런다면 고산자 캠퍼스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인 혹은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기존의 대학들이 싸구려 기술인, 싸구려 지식인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산자 캠퍼스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 고산자 캠퍼스는 기본적으로 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